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서부 컨퍼런스 프리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즈가 서부 컨퍼런스 결승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자, 두 팀의 공통점은 상당히 젊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내면서 플레이오프에 대한 맛, 그리고 2라운드 이상의 경험을 쌓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컨퍼런스 파이널 OKC와 미네소타. 일단 OKC, 자, 덴버 너게츠를 정말 치열한 접전 끝에 7자전까지 가는 치열한 혈전 끝에 결국 덴버를 4대3으로 물리쳤습니다. 저도 오늘 이 경기 새벽에 중계하고 왔는데요. 7차전에서는 무려 32점 차 승리를 따냈습니다. 에너지에서 상대를 압도했고, 또 이 썬더의 가장 큰 강점은 올 시즌 수비 아니겠습니까? 정규 시즌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1위인데, 자, 오늘 덴버 너게츠의 득점을 93점으로 묶었습니다. 자, 썬더 이번 2라운드 스탯을 한번 살펴보면 평균 공격 리바운드도 12개씩 잡았고요. 그리고 이 젊은 팀이 덴버라는 노련한 팀을 만나면서 평균 실책 자체가 11개밖에 되질 않았어요. 이게 덴버 너게츠와의 시리즈 결정적인 차이가 됐고, 전체적으로 3점 성공률도 32.3%로 부진했었고, 네, 그리고 자유투도 77.1%. 그렇게 뛰어난 수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상대로부터 많은 턴오버를 이끌어내면서 본인들은 실책을 줄였고,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에도 55.6%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결국 이 상대의 실수를 이끌어내는 수비를 통해서 승리를 따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틸과 블락, 이 스톡스의 합도 무려 16.3이었는데 스틸이 10.6개다. 이거는 결국 상대의 실수를 많이 이끌어냈다, 상대의 실수를 많이 유도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썬더가 왜 수비가 강한 팀이고 또 어떻게 이런 강점이 생겼는지를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잘 입증했습니다. 자,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제 유튜브 댓글에도 굉장히 많은 악플들이 달리던데, 저는 왜 이 선수가 그렇게 많이 까이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니콜라 요키치와의 MVP 대결에서 물론 요키치가 MVP를 언제든지 수상할 수 있는 선수지만 길저스 알렉산더가 받지 못할 이유도 없다. 물론 플레이오프의 퍼포먼스는 포함이 되진 않습니다만, 자, 오늘 경기만 놓고 보더라도 7차전에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그리고 29.7득점, 그리고 야투 52.9%도 대단하지만, 그러면서도 리바운드와 어시스트 전부 다 6개 이상, 그리고 길저스 알렉산더가 뛰었을 때 플러스 69점, 코트 득실 마진이 1위였습니다. 이 옵션이라 할 수 있는 제이더비 평균 17.6득점에 야투가 37.5%였어요. 그러니까 이 옵션이라 부르기 민망한 성적이죠. 그리고 챗 홈그렌이 14.1득점, RJ 하텐수산이 11득점, 카루소가 10.4득점이니까 지금 썬더는 사실 원빅의 나머지는 그냥 체급 자체가 미들급이라고 봐야 돼요. 제이덥과 원투펀치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길저스 알렉산더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팀을 컨퍼런스 결승을 이끌었고, 또 충분히 MVP를 받을 수 있는 선수임을 저는 입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멤버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역시나 알렉스 카루소죠. 23.5분을 벤치에서 뛰면서 두 자리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공격력이 엄청나게 좋은 선수라 볼 수는 없는데 3점 성공률이 42.9%, 3점 성공 개수 2.1개, 루돌트랑 함께 팀 내 1위였고요. 자, 그러면서 수비는 어마어마했었죠. 네, 특히나 니콜라 요키치를 막았던 7차전 경기는 왜 카루소를 썬더의 샘 프레스티 단장이 데려왔는지를 입증했습니다. 코트 득실 마진을 살펴보면 플러스 62, 1위가 길저스 알렉산더 플러스 69, 플러스 66이 바로 케이슨 월라스, 아주 똑똑한 2년차 선수죠. 그리고 카루소입니다. 그만큼 알렉스 카루소가 완벽하게 팀의 수비를 이끌면서 보컬 리더이자 라커룸 리더이자 또 훌륭한 팀 디펜더로도 활약을 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2라운드 예상 OKC와 덴버, 일단 첫 번째,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평균 자유투 시도 개수가 7개 이하일 것이다. 실패했습니다. 길저스 알렉산더는 평균 9개를 얻어내면서 7.4개를 넣었습니다. 82.5%. 그러니까 정규 시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정규 시즌 때도 자유투를 많이 얻어냈고, 그리고 2라운드에서도 정규 시즌보다 더 얻어냈습니다. 심판이 뭐가 길저스 알렉산더가 좋아서, 심판이 썬더가 좋다고. 썬더가 빅마켓이 아니잖아요. 길저스 알렉산더 말고 스타라 부를 만한 선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길저스 알렉산더가 큰 무대에서도, 그리고 수비가 빡빡해지는, 또 심판콜이 빡빡해지는 무대에서도 본인의 장점을 잘 가져갔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일단 실패.
두 번째, 저말 머레이 평균 20점 이하로 부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라운드에서는 22.9득점,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7경기 평균 20.7득점, 뭐 20점 이하는 아니니까 실패했죠. 4.4 리바운드, 4.6 어시스트, 필드골 40%, 3점 30%, 제 몫을 해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말 머레이의 새로운 계약은 다음 시즌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2라운드 들어서 물론 상대가 썬더긴 했습니다만 저말 머레이가 제 몫을 해냈냐라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반대급부로 저는 니콜라 요키치의 평균 득점이 30점 이상일 것이다. 1라운드는 24점이었지만 30득점 이상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도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7경기 40.4분 뛰면서 28.4득점, 마지막 경기 7차전에 20점이 그쳤죠. 특히나 카루소에게 엄청나게 고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들이 죄다 깎였고요. 하지만 28득점, 리바운드 14개, 어시스트 6개, 스틸 1.7개, 블락샷 1개, 필드골과 3점은 정규 시즌보다 떨어졌지만 요키치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겠죠. 니콜라 요키치는 또 한 번 본인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 OKC가 4대2로 이긴다. 그리고 제가 언더독에서는 4대3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거는 맞췄습니다. 과정은 다 틀렸지만 어쨌든 OKC의 서부 컨퍼런스 행은 맞췄고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까지 틀렸으면 또 악플 장난 아니겠죠. 자, 이제 미네소타로 가볼까요? 네, 미네소타 2라운드마저 4승 1패로 잡아냈습니다. 1차전을 99대 88, 88대 99로 패했는데 그 이후에는 커리가 나오질 못했고요. 그 커리가 나오지 못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공격을 대단히 잘 막아냈습니다. 내리 4연승하면서 결국 시리즈 전적 4대1로 이겼고요. 뭐 2라운드 기록을 살펴보시면 완전히 골든스테이트를 압도했습니다. 1차전만 3점이 터지지 않았고 이거는 제가 긴 휴식 기간 때문에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예상을 했었는데 1차전부터 5차전까지는 제가 웬일로 다 맞췄어요. 1차전 골든스테이트 승도 맞췄는데 사실은 뭐 2차전 이후에는 커리가 빠졌기 때문에 무게추가 많이 기울었죠. 결국에 미네소타의 장점은 3점인데 12.6개씩을 넣으면서 확률은 38.2%를 찍었고요. 팀 야투도 무려 49%였습니다. 올 시즌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굳이 따지자면 공격보다는 수비팀에 가까운데 굉장히 훌륭한 공격력을 워리어스를 맞아서 보여줬고요. 자유투 시도 개수도 20개, 성공률은 79% 가까웠고 오펜스 리바운드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수비 리바운드는 확실하게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평균 턴오버가 17개, 그리고 반칙이 21개로 다소 많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공수 균형을 선보이면서 1라운드에 이어서 2라운드까지 시리즈 전적을 4대1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앤트맨과 줄리어스 랜들의 기록 보이시나요? 저는 줄리어스 랜들이 드래먼드 그린을 상대로 정말 고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두 선수가 무려 51.4득점을 합작했습니다. 야, 줄리어스 랜들이 이렇게 저는 품질 높은 공격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야투 성공률 보이시나요, 여러분? 53.3%고요. 그리고 3점 성공률은 30%가 안 됐지만 반대로 2점 야투로 완전 조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유투는 무려 95.7%. 그러니까 얼마나 이번 시리즈에 대한 집중력이 높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놀랍게도 제이드 맥데니얼스가 팀 내 득점 3위였고요. 그리고 나즈리드가 벤치에서 10.4득점. 아래쪽을 보시면 루디 고베어, 마이크 콘리, 단테 디빈첸조, 닉 알렉산더 워커. 자, 이렇게 4명이 나란히 한 자리 득점이었으면 평균 7득점 이상씩을 기록을 했습니다. 참 밸런스가 좋죠. 네, 앤트맨이 팀의 공격을 이끌고 줄리어스 랜들이 2옵션을 봐주고 제이드 맥데니얼스, 루디 고베어는 수비 귀신으로 활약을 했었고 나즈리드는 벤치에서 경기를 풀어주는 역할, 디빈첸조는 버틀러에게 한 차례 당하긴 했습니다만 니킬 알렉산더 워커와 더불어서 굉장히 또 벤치에서 순도 높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앤트맨의 시리즈였죠. 네, 평균 26.2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네, 자유투 성공률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보시면 리바운드도 7.6개, 어시스트 5.6개, 스틸 1.8개, 블락샷 1.2개, 허슬 지수만 무려 3개였습니다. 그리고 줄리어스 랜들이 숨은 MVP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라운드 예상 한번 볼까요? 네, 저는 디그린이 줄리어스 랜들을 제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어는 1차전이 전부였습니다. 2차전부터 5차전까지는 디그린이 완전히 털렸고 그래서 디그린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와, 줄리어스 랜들 매치업 너무너무 힘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랜들 5경기 37.4분 뛰면서 25.2득점, 6.6 리바운드, 7.4 어시스트, 0.8 스틸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디그린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미네소타 팀볼브스는 우승할 수 있는 진정한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펙을 담아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랜들이 있었고 랜들 막느라고 정말 힘들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그린의 재미있는 인터뷰가 있었죠. 본인의 팟캐스트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팀도 졌지만 나조차도 줄리어스 랜들에게 완전히 졌다. 내가 플레이오프 시리즈를 한 33개인가 34개인가 치렀는데 내가 막아야 될 선수에게 졌던 건 파스칼 시아캄 이후로 줄리어스 랜들이 처음이다. 그 두 명 말고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랜들에 대한 리스펙의 표현이었고 그만큼 디그린이 힘들어했었고 제 예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이드 맥데니얼스가 평균 18득점 이상 할 것이다. 1라운드 활약도 좋았고 또 때마침 줄리어스 랜들이나 혹은 앤트맨의 그런 낙수 효과를 받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5경기 39분이나 뛰면서 13.4득점, 5.8리바운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허슬 수치가 무려 3개였어요. 앤트맨 3개, 맥데니얼스 3개, 그리고 블락샷 무려 1.4개, 필드골 53%, 3점이 살짝 말을 듣진 않았는데 18점 이상 하지 못했지만 맥데니얼스의 원래 강점은 결국 수비입니다. 수비를 하면서 이렇게 득점, 리바운드까지 그 다음에 또 허슬 수치까지 보여준다면 맥데니얼스가 이끄는 미네소타는 결국 우승으로 갈 수 있는 그 지름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저는 루디 고베어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인사이드를 어느 정도는 좀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15-10을 할 것이다. 하지만 10-10도 못했습니다. 9.6득점, 9.4리바운드, 1.8 블락샷. 하지만 루디 고베어는 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인사이드, 또 물리적인 높이가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스몰볼을 돌릴 때면 고베어도 벤치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즈리드와 줄리어스 랜들 혹은 줄리어스 랜들 원빅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베어의 존재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필드골도 64.3%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리바운드, 블락샷 그리고 스크린 세팅 그리고 각종 굳은 일 이런 부분에서 제 몫을 해냈기 때문에 고베어가 부진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중요한 건 결국 시리즈를 맞추는 거죠. 제가 이 예상, 미네소타가 4대3으로 이길 거다라는 예상은 스테픈 커리가 햄스트링 부상을 입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대3 승리를 내다봤었는데 미네소타가 4대1로 이겼고요. 다행히 게임 바이 게임 5게임 승패는 다 맞췄네요. 자, 이제 제 예상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평균 득점 자체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보다 적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두 선수 간에 약간의 라이벌 의식도 있고 앤트맨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조금 더 많이 의식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길저스 알렉산더가 2라운드에서 보여준 그런 활약상을 이어간다면 자유투라는 확실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두 에이스 간의 득점 대결만 놓고 본다면 저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손을 들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는 제이더의 야투는 30%대일 것이다. 자, 2라운드 야투 37.5% 그리고 2라운드 7경기에서 20득점 이상한 경기는 딱 2번이었어요. 나머지 5게임은 전부 다 18득점 이하. 야투 효율 완전히 다 박살났었습니다. 자, 물론 7차전, 운명의 7차전, 클로즈아웃 게임이자 엘리미네이션 경기에서 제이더비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미네소타는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바로 이 제이더비 만나야 되는 상대가 앤트맨, 그 다음에 또 벤치에서 디빈첸조 혹은 니킬 알렉산더 워커 혹은 또 제이드 맥데니얼스, 굉장히 수비가 좋은 선수를 차례로 뚫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이더비 지난 2라운드와 비슷한 효율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저는 줄리어스 랜들의 호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평균 20득점, 리바운드 8개, 어시스트 4개에 필드골 50% 이상. 그러니까 전성기 케빈 가넷에서 살짝 리바운드 떨어진 정도의 활약. 그러니까 줄리어스 랜들이 케빈 가넷 소환했었잖아요. 2004년 이후에 미네소타 소속으로는 케빈 가넷 이후로 처음으로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었고 여러모로 좀 케빈 가넷을 생각나게 하는 플레이 스타일도 다르고 장점과 단점도 다르지만 가넷의 그 자리에 랜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든든하면서 또 가넷을 반추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저는 28사의 스탯 라인과 필드골 50% 이상 고로 이 시리즈 미네소타가 인7 4승 3패 그것도 원정에서. 이 미네소타는 지난 덴버 너게츠와의 2024 플레이오프 2라운드 원정 7차전 그것도 덴버 원정 볼 아레나에서 승리를 따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6차전까지도 저는 무리일 거라고 보고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미네소타가 창단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NBA 파이널이라는 감격의 그런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동시에 좌절감을 느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제이드업과 챗 홈그렌을 팔고 안 팔고를 떠나서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에 부담을 덜 수 있는 제2의 스타 영입에 곧바로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부 컨퍼런스 대진을 제가 맞췄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예상했구나라고 또 재밌게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수요일에 시작합니다. 수요일이 5월 21일인데 요 경기 1차전은 제가 중계하고요. 제 중계는 이제 다 뒤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1차전 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조코피TV의 조인이었고요. 내일 화요일 경기가 없지만 저희들의 컨텐츠는 계속됩니다. 재밌게 저와 함께 5월의 NBA 플레이오프를 즐겨주시죠. 여러분 구독도 꽉 눌러주시고 15만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또 KBL 선수들과도 한번 재밌는 컨텐츠를 기획해 볼 테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